자, 지난 시간에 공배관을 슬라브에 넣었을 때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전단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을 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배관이 들어가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가게 되고, 그래서 전단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전단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단 철근, 보강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 연구 결과를 작성한 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학교, 카이저슬라우트한 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연구진 이름들이 있고요. 교수님하고 여기 밑에 일하는 이제 연구 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보고서를 쓴 거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 전단 보강근을 이용해서 전단 강도를 상승시키기,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배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전단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 전단 강도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전단 보강근을 넣는다. 라는 걸 이제 여기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이 보고서의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거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이 연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실험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한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과 이제 앞으로의 갈 상황을 갖다가 1.7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한번 테스트 해봤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유한요소법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렇게 그 공배관에 있는 슬라브의 전단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볼게라고 그 제출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았겠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승인 받은 뒤에 어떻게 실험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실험 내용, 실험 컨셉에 관한 것들이죠. 어떤 것들을 쓰는지 뭐 이런 게 단원 챕터 2에서 적어 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챕터 2에서 그 실험 결과들을 다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이제 결과물이에요. 실험을 한 결과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 종합을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한요소법으로 이 실험한 그 계산 값들을 갖다가 다시 그 해석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 모델을 갖다가 그 독일말로 칼리브리언이라고 하는데, 모델을 갖다가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가 어떤 디자인 공식을 갖다가 그 뭐 규정에서나 뭐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온 거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떤 그 역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런 역학적인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서 진짜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실험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실험 한번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요소 그 법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이 실험과 똑같은 실험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갖다 유한요소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똑같은 실험을 진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진짜 안 하고 어떻게 하고요? 유한요소법으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에 나온 결과값으로 이 설계 공식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부분 그 하는 이 박사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연구 보고서의 그 핵심입니다. 흐름이에요. 요거 아시면은 앞으로 그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실 때, 아니면 뭐 한국에도 어떤 논문들 보실 때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안 가면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해요. 뭔가 빠진 것은 아닌지, 뭔가 보충해야 될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진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한요소법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더 그 해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고 나서 알아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다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계 공식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공식으로 그 계산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것들, 모질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연구돼야 될 부분이 있거나 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제 다 모아서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실험 결과들, 사진들,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 쫙 이렇게 올려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보고서가 이게 총, 여기 보시면 알겠죠? 232페이지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다 하나하나씩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설명도 필요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공백안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싶은데 보강근을 넣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우리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 슬라브의 전단 강도는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이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그 페이지를,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페이지를 그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 예, 13쪽. 여기가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런 테스트의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슬래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중을 주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 서포트로 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오겠죠. 힘이 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여기에 보강근이 있으니까 이게 힘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백안이 있어도 이 보강근을 주면은 강도를 늘릴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중이 이렇게 바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그 구멍을 갖다가 지나가게 되고, 여기 이로 인해서 전단 강도가 약해지는 상황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컨셉을 갖다가 여기 그림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테이블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게 있으니까 제가 파란 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이름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최대 하중이에요. 실험을 했잖아요. 이제 하중을 계속 늘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어느 순간 됐을 때 이 슬래브가 파괴가 됐을 거예요. 그때 최대 하중을 갖다 여기에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멍의 지름.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구멍이 없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강근을 나열해 준 거예요. 요 HDB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독일말로 듀벨라이스텐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어디 나중에 나올 거, 예,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그 전단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보강근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전단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온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그 슬라브 철근 배근 다 하고 난 뒤에 위에서 이렇게 콕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공성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 이 펀칭 슬래브나 그 무량판 구조할 때 그 기둥 주위에는 요걸 갖다가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철근 배근 하면은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는 그래도 철근 배근을 한 걸 테스트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배근한 것에 그 단면적, 철근 단면적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보여줘. 야, 봐라.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이 세 개는 지금 보강을 안 한 거야. 근데 구멍이 다 있지. 그 공배관이 다 있지. 그 슬래브에. 근데 슬래브에 공배관이 없는 것도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배근한 게, 여기 다 배근한 게 그 최대 하중이 되게 다 높더라. 근데 배근 안 한 거는 최대 하중이 낮더라.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배근한 거는 다 그 구멍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쪽에 그 파괴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구멍 있는 쪽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배근하지 않은 것에는 다 구멍 쪽에 파괴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로 이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슬라브에 구멍이 있어도 그 보강근으로 인해서 마치 구멍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근을 통해서 전단 강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유한요소법으로 계산을 막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 그림들. 그래서 뭐 여기 균열 이런 모델링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쓴 프로그램 아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고요. 들어보긴 했어요. 이제 실험용이나 이런 것에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몇 쪽을 보냐면 15 했고 17. 예. 여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슬라브가 있죠. 슬라브가 있으면 하중을 이제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서포트로 지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배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강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강 안 했을 때의 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강한 거, 그리고 보강하는데도 그 형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주위를 다 둘러싸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철근을 갖다가 그 구멍 주위로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나선형으로 배근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그 구멍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네모난 형태로 된 그런 구멍들도 고려를 해서 아예 보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보강 이렇게 한 거, 양쪽에도 이렇게 한 거, 요렇게 철근 배근한 거, 그리고 또 이거는 파자 제멘트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섬유 시멘트? 섬유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형태로 이 공배관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의 케이스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형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실험한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 하중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위에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 하중이 오는 반대편에도 이렇게 보강을 해주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 하나만 아니면 구멍 3개 해가지고 보강근 없이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또 구멍 이 3개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사이에 이렇게 보강근을 줘서 하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것, 그리고 중간에 없이 한 것도 있어요. 여기가 빠졌죠, 지금. 당연히 여기는 그 강도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도 보시지만 이거 스트라타임 모델만 제대로 이거 하실 줄 아시면은 웬만한 건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그 부재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거기에 역학적인 그 거동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스트라타임 모델만 제대로 하셔도 다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앞으로의 실험들을 다 정리해서 놓은 거죠. 여기 보강근 없죠? 첫 번째,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보강된 거, 네모난 구멍, 보강근, 이런 형태, 아까 말했듯이, 그, 섬유 시멘트, 그리고 또 구멍이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죠? 제가 몇 페이지? 18 했고, 19 했고, 23페이지. 네, 2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은 휨 모멘트에 관해서 철근 배근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게 전단 강도예요. 그런데 얘가 전단 파괴가 되지 않고 인장 파괴가 되면 이 실험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그 테스트하는 부재가 전단 강도로만 파괴되게 미리 그렇게 그 배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장 철근은 인장 파괴가 어떤 힘에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할 때에 인장 파괴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철근 배근한 형태, 뭐 아까 지름 그리고 또 단면적 이런 걸 이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자세하게 어디에 배근됐는지, 보강근의 위치는 어딘지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멍, 공배관에 지나가는 구멍의 치수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됐는지, 어떤 철근이 보관돼서 진행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 25페이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면은 실험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VWA라고 되는데 얘는 뭐냐, 백아웃네머입니다. 백아웃네머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처짐을 갖다가 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앞에 요 뾰족한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처짐을 재는 거고요. 여기 막 이제 처짐 재는 거 많이 났죠. 저기에 막 이제 그 치수를 막 재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중을 줄 때마다 이 슬라브가.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DMS라고 하는데 변형률을 재는 거예요. DMS라고 하는데 DMS라고 합니다. 여기 철근에다 요 철근 깎아가지고 여기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은 이제 철근이 나중에 하중을 받으면 이게 뭐 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때 인장률을 갖다가 그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장률을 갖다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듀벨 라이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단 보강근 위에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밑에 얘가 이 발이 있고 밑에도 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밑에 끼는 걸로 했네요. 밑에 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DMS 붙여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딱 하고 여기 구멍 있는 거, 그죠? 여기 지금 뭡니까? 거푸집입니다. 그죠? 거푸집이고 요 밑에 철근 배근된 것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변형률 재는 거, DMS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 나와 있고요. 철근 어떻게 배근되어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 그래가 이제 실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처짐과 변형률과 뭐 이런 거 막 재는 거예요. 지금 이게 29니까 29.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죠. 여기 이제 구멍 있는 거고, 요 위에서 이제 하중을 주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중이 요로 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뭐, 많죠. 이제 측정 기기들이. 여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백아웃네머, 그 처짐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그 처짐에 따라서. 여기도 뒤에도 보이고, DMS는 요 안에 다 있겠죠. 그 부재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2. 이건 이제 실험하고 난 그런 모형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한 그런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중을 주고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가면서 얘 주변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슬레이브에 이 구멍이 있는 거를 테스트 해보니 총 최대 하중이 94kN이더라. 근데 여기에 보강한 게 있어. 보강한 거는 뭐 여기도 있고 일단은 이쪽에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보강을 했어. 그러니까 최대 하중이 155까지 올라가더라. 여기는 140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강근이 많은 거, 얘는 적은 거. 그럼 가면 갈수록 그 전단 강도가 떨어지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155에서 140, 128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이제 철근을 갖다가 넣은 거죠. 철근 넣으니까 얘도 이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165%, 149% 이게 다 어떤 그 하중을 비교한 거냐면 이걸 비교합니다. 이거 보강 안 된 거를 비교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한 거 보니까 다 그 전단 강도의 상승을 볼 수 있네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얘는 뭐냐면 이제 처짐이에요. 처짐이고 얘는 이제 최대 하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처짐도 커지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하중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런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여기 보시면은 얘가 뭐냐면 보강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얘는 보강근을 2개 넣었을 때, 얘는 뭐냐면 보강근을 3개 넣었을 때, 얘는 보강근을 4개 넣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일단 갈 때 보시겠지만 그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프카이트, 그러니까 스티프니스, 강성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딴 보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도 여기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37, 38, 여기 네모난 것도 똑같이 해준 거죠. 네모난 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보강을 안 했을 때 100%.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게 좀 더 그 전단 강도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철근 콘크리트나 어떤 부재에 어떤 구멍을 낸다면, 그게 이제 다 disturbed reg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해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모나게 하지 말고, 모나면 이제 여기에 그 응력이 집중이 되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전단 강도를 갖다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그 처짐과 그 하중의 곡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이 있죠. 동그란 그룹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해서 여기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볼 수 있죠. 여기는 보강을 하나도 안 한 거. 그러니까 빨리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보강을 했는데 이쪽 하중 오는 쪽, 요 가운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괴가 온 거고, 최대 하중이 요거 다 했어. 그러니까 요까지 이렇게 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에 보강을 하면 전단 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 게 이제 뭐냐면 46페이지인데 46페이지. 이제 그 실험을 다 했으니까 유한요소법으로 얘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유한요소법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막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요 파란 거는 이제 실제 실험한 거고, 요 갈색 얘가 이제 유한요소법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철근 안 한 거, 보강 안 한 거. 그래서 뭐 균열도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라고 하면 벌써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결과를 갖다가 다 종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뭘 비교한 거냐면 데이메스 아까 그 철근 변형률 재했다는 거 있잖아요. 걔를 이제 여기에 리스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한 거죠. 실험 값들이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뭐죠 이거 나노미터인가 마이크로미터인가 아무튼 실험 값들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한요소법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한 값을 이제 옆에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밑에도 이제 최대 하중을 비교한 거예요. 얘는 유한 요소로, 얘는 이제 실험이에요. 실험. 해봤는데 이 첫 번째 얘들 있잖아요.
그 보강 안 된 거, 얘들은 그래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이거 맞출 수는 있겠더라. 91%, 뭐 90%까지 맞출 수는 있겠더라. 그런데 보강한 게 이게 전혀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했는데 270, 280 나오는데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니까 165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거의 뭐 한 40%, 30% 나는 거죠. 네모난 건 그래도 좀 많네요. 그래도 이것도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 유한요소법으로 그 모델링을 못 하겠더라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이 챕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나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다시 모델링화해서 그 거기에 나오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변수들을 갖다가 이게 막 움직여서 이 모델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없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문제로 놔두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설계 공식을 쓰면 될 거야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챕터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전단 강도입니다. 이 최소 전단 강도에다가 전단 보강근을 통해서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전단 강도의 상승, 높여지는 거죠. 그걸 높여서 얘 둘을 갖다가 합쳐주자. 그래서 전단 강도를 계산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라브에 구멍이 없는 슬라브의 전단 강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 오케이, 전단 보강해서 강도 올려주는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게 어떤 슬라브에 그 구멍이 없는 슬라브의 전단 강도보다 커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최대 값을 제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마무리가 돼요. 요 뒤에 보시면은 뭐 실험한 어떻게 뭐 결과들 내용들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이거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지난 영상에서 그랬죠. 슬라브에 공변화관이 지나가면 전단 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전단 강도의 감소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때 공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인정된 그런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돼요.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그걸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전단 강도 감소를 고려해서 그 배관을 갖다가 위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구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 구멍의 주위를 갖다가 보강을 해서 전단 강도를 올릴 수 있잖아. 구멍이 크던지 아니면 구멍이 더 많을 시에 전단 강도 올려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내려고 거기에 관한 설계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케이, 그 전단 보강근으로 인해서 슬래브가 전단 강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 알긴 알죠. 이게 전단 보강근으로 해서 전단 강도가 높아진다는 걸.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는 아니고 신뢰도 높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공식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박사 논문의 주제나 앞으로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만약에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케이스가 필요한 경우에,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설계 디자인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두 비디오를 통해서, 공배관이 지나갔을 때 슬라브의 전단 강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